안녕하세요. 브랜딩 컨설팅의 이름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있는 제가복지센터에 제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가복지센터는요, 어르신들이 머무는 공간은 아니고요. 이곳에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재정적인 상담이라든가 복지 상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과연 이곳에서 브랜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 궁금해 하시는 것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그동안 괜찮으셨나요? 네, 힘듭니다. 바쁘고. 아니, 우리 시청자님들이 네. 궁금해하실 게 있을 것 같아서 원장님, 이 센터에서 어떤 서비스를 주로 제공을 해주시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제가 센터인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의 가정에 가서 뭐 말벗 지원이라든가 집안 청소일, 식사 제공 이러한 일을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주로 어떤 분이 이제 방문하시게 되는 거죠?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주로 가시게 되는 거고, 가서 이제 등급에 따라서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일단 이제 어르신들이 서비스 제공을 받으시려면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1등에서 5등급까지 나오는데, 그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일단 이제 그러니까 지체 장애가 있는 분들, 나 혼자서 거동이 힘들어서 내가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자격 조건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 등급을 측정을 해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 지원이 되는 거죠. 요양보호사님들이 가셔서 서비스를 해주시는데 대략적으로 어떠한 서비스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서비스는 어쨌든 그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말벗 지원이라든가 가사 지원이라든가 일상생활 지원을 해드리면서 어르신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어르신들이 심심해하지 않고 그 당신들이 손과 발이 되어주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 화장실 이동도우미라든가 청소라든가 빨래 그러한 일을 해주고 있어요. 운영하시면서 이 센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셨을 텐데 많죠. 네, 그 어려웠던 점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원장님 입장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려운 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거는 어르신들 대상으로다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우리 센터에 대한 그 정보가 많이 부족을 해요. 이 일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어떤 서비스를 주는 건지를 모르셔서 그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기가 좀 범위가 많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알리기도 좀 미흡하고 해서 제가 이제 찾아다니는 곳이 경로당, 복지관 센터 이런 데 가서 여러 어르신들 모여 있는 데서 설명도 가끔 해드리는 경우가 있고, 제가 그 어떤 어르신이 병원에서 만났는데 본인 사는 집이 우도라고 그래서 우도 섬에도 올 수 있냐, 등급을 내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하루는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우도에 들어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가가지고 어르신들 모여놓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르신들이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 하고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등급을 두세 분 정도 내드렸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등급이 나왔지만 거기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가실 분들이 없어가지고 서비스 지원이 안 되는 게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거기에 정부가 아직까지 손이 이제 미쳐지지 못하는 부분에 또 안타까움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자체 쪽에서라든가 그 이제 우도의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배편 값이라도 안 받으면 그런 거 지원을 해줄 수 있냐 했더니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하더라고요. 배편값부터 해서 들어오시면은 차로 다 이동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도 가실 분이 없어요. 이런 환경적으로 서비스 지원이 안 되는 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와, 제가 들어도 너무 안타까운데. 그렇죠. 거기 가시면은 그 해녀분들도 많고 어르신들도 많지만 해녀분들은 특히나 허리, 손, 어깨 안 아픈 데가 없다 하더라고요. 서비스 지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원장님, 정확하게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인식이 조금 부족하다. 음. 이 서비스에 대한 그럼 이제 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정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이 이제 계속 영업을 뛰셨다. 제가 궁금한 건 온라인으로는 영업을 뛰신 적은 없으신 거죠? 네, 저희는 온라인 쪽에서는 그냥 그 네이버의 이런 간판이라든가 저희 사무실 위치만 알려져 있지 다른 거는 뭐 한 게 없어요. 아,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코칭을 해드려야 되는 게 그거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인식인데요.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어르신들이고 어르신들을 보필하는 보호자들이 또 이제 나이가 어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그 작업들이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원장님이.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린 건 우선은 이제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브랜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마케팅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왜냐면 지역 주민들이 먼저 이 센터랑 복지가 어떠한 복지인지를 잘 모르세요. 이 지역도 당근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지, 블로그를 많이 보고 오시는지, 그러한 평균치가 있으실 거예요. 단순하게 먼저 접근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근은 보통 대부분 알바를 고용하기 위해서 많이 쓰시잖아요. 물론 그 기능이 되게 좋기는 해요. 근데 또 하나는 네이버 플레이스만큼 광고의 역할도 되게 커요. 우리 엄마,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당근을 보다가 그 광고를 보다가 우리 동네에 이런 센터가 있었네? 근데 이 센터가 그런 일을 하네? 라는 거를 그 광고를 통해서 안다면 한 번쯤은 네이버를 검색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이버를 검색했더니 진짜 여기에 있어. 그럼 확고한, 내가 처음에 한 50%의 마음이 있다가도 그 광고를 보고 또 이 센터를 보고 지나가다 한 번 보면은 90%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SNS 하나 가지고 100%로 신뢰성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원장님은 이 지역에서 당근을 좀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인 코칭을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거를 네이버만큼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브랜딩이에요. 나를 그냥 홍보한다라고 하면 브랜딩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PR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기 PR과 브랜딩은 다른 것이다. 나 이거 할 수 있어. 우린 이런 거야. 라고 이게 막 얘기만 하면 나는 이런 그런데 여러분들 갖고 있고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갖고 있고 나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나라에서 주는 걸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 라는 게 야, 저 원장님은 저렇게 사명을 갖고 있네? 만들 것이냐. 두 번째는 뭐 마케팅으로 당근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어떤 뭐 이런 유성이라든가 이런 광고로 만들 것이냐. 세 번째는 원장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오프라인 마케팅 이게 홍보죠. 계속 걸어다니면서 만나시면서 이제 유행어 가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냐는 원장님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궁금한 거는 개인적으로 원장님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이제 영업이라는 거는 우리 대상자분들이 거의 이제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활용을 잘할 수만 있으면 저는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하나 활용할 그런 그 가치라든가 이런 걸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지껏 그런 걸 활용을 해보지를 않았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가치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이거를 어떻게 브랜딩을 할 것인지 스토리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이 어떻게 이 일을 시작했으며 또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원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워요. 이거 쉽지 않아요. 두 번째, 신뢰입니다. 가치하고 신뢰를 굳이 이렇게 분리를 시켰던 건 뭐냐면 안전에 대한 거잖아요. 그 안전에 대한 거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인 거예요. 네, 아까 가치에 대한 거는 정신적인 부분이었다면 두 번째 기술적인 부분인 안전. 이게 국가가 원하는 거고 국가가 센터에 의탁을 한 거고 또 보호자들도 그 부분을 원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인 신뢰, 이 센터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믿을 만한 곳인가, 원장님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믿을 만한 분인가를 어필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 어필은 홍보로 하면 돼요. 홍보, 마케팅. 그래서 당근마켓에다가 활용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센터 믿을 만한 곳이야 라고 알겠죠. 네. 세 번째는 원장님 접근성이에요. 접근성이 뭐냐면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이 부분을 접근하기 쉽게 원장님과 이 센터가 다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인가. 근데 이것도 지금까지 만나서 영업을 하시면서 계속 그 부분을 어필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계속 할 수가 없으니 위에서 말씀드린 광고를 통해서 그거를 어필할 수 있게끔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원장님은 이 세 가지, 나에 대한 가치, 이 사업을 하게 된 가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센터에 대한 신뢰성, 세 번째는 행정적인 부분의 접근성. 이 세 가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브랜딩은요,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광고에 대한 문구가 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원장님이 광고하시게 되고, 뭐, 이야기하시면 이제 저절로, 이 센터는 이런 곳이야 라고 주민들이 각인을 시켜요. 네, 제가 일부러 각인시키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고집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각인이 돼요. 그러면 여기 나누리 복지센터는 이런 곳이야 라고 만들어진 그 자체가 브랜딩입니다. 그럼 브랜딩이 잘 되면, 각인이 다 됐어요. 잘 되면 나누리 복지센터는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작업을 끝내시면 훨씬 나가셔서 영업하시는 게 조금 줄어드는 거죠. 더 자세한 거는 영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원장님, 지금까지 이제 문제점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영상에서 다 담진 못했지만 저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그 듣고 난 다음에 원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이 좀 드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 가치와 신뢰, 접근성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저는 여지껏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컨디션을 제가 알아가면서 그분을 어떻게 케어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많이 느끼면서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면서도 이 일이 언제까지 나 혼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큰 걱정이었는데 지금 가치하고 신뢰성에 대한 거는 제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 브랜드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브랜딩이 잘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원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시간상 이제 영상으로는 다 못 담았어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브랜딩이 잘 돼야 된다. 그 브랜딩은 여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각인시키는 작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를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셨으면 참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 원장님도 조금씩 이제 만들어가서 이 나누리 복지센터가 정말 어떠한 곳인지 사람들이 다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업은 하루아침에 끝나진 않습니다. 여러 작업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지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듯이 이제 온라인으로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더욱더 국가와 우리 이제 주민들을 더욱더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에 큰 역할을 하시는 우리 원장님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복지센터가 원장님이 이제 실전으로 나가서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또는 사회복지사님들이 만나 뵙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통해서 제가 또 어떠한 코칭을 해드릴 건지 또 궁금하시면 1대1 댓글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브랜딩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